자, 늘 언제나 컨셉은 오늘은 일찍 끝내줄 것 같은 기분으로 시작하는 수업. 이게 진짜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기분 말고. 예, 일찍 끝내주고 싶은데요. 저 이제 영상을 보면 제가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해보면 항상 1시간 20분 정도는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있는 거에. 근데 오늘 최초로 50분대로 한번 끊어봐요. 네. 웃기고 있어. 신정주학교 내일 체육대회를 컨셉을 위해서, 이 컨디션을 위해서 오늘 일찍. 너는 감기나 낳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 어제 말을 못했어요. 하지 마세요, 지금도. 제가 무슨 되게 과학적인 사람처럼 되어버렸네요. 탁! 벼라는 이 시간에 시간이 안 돼? 별로 안 하면 좋겠다. 안 돼. 별아 지난번에 스케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럼 그럴 거면 그냥 오지 말라 그래도 아니, 왜 애를 상처를 주고 그럽니까? 오지 말라. 네가 뭔데? 아니, 별로 안 하면 좋겠다. 아니 안 돼. 참고로 수요일 날도 수업을 하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수요일 날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요일 날 아무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저 일찍 집에 가려고요. 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도 데이트 좀 하려고 합니다. 1번 감자랑 2번 넷플릭스랑 3번 넷플릭스? 3번. 감자랑 같이 넷플릭스를 봐요. 오. 더블.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야? 와일드 네이처 뭐 이런 거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야? 그만하세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고요. 아프다며. 목 아프다며. 아까는 제가 아까 사실 충격적이었던 게 저 학생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 동생이랑 오늘 스타일링이 비슷하대. 아니, 근데 제 동생을 발색이 진짜 이렇게 빨갛게 입었어요. 대신 제 바지에는요, 아까 저녁 먹다 튄 기름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낫죠.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거지. 그거 선택 디테일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배웠니? 그런 거 지금. 너희니? 너무 선생님. 인생이 피곤하겠는데. 다들 여러분들도 아직 모르겠지만 인생이 피곤해지는 언어 습관이에요. 이런 거. 아픈데도 아주 꼬박꼬박 그냥 할 말을 다 하네요. 이런 거. 제가 목 아플 때는 말도 못 하는데. 예. 자, 여러분 이제 날이 엄청 더워졌습니다. 더워졌으니까 더 공부를 하고 싶어지죠. 아니요. 날이 더우면 막 공부밖에 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더우면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자야죠. 근데 더워서 에어컨 틀고 이불 덮은 다음에 그냥 이불을 안 덮고 시원하게 있는 게 낫지 않아요? 환경 파괴자. 너 때문에 북극곰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살인자, murder. 자, 오늘은요, 그래서 진짜로 1시간에 끝내고 싶으면, 내가 진짜 1시간에 끝낼 생각이 있다라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문학을 정리했고요. 총 5번의 수업을 통해서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작품이 나오는 것까지 또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송도지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비상교과서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중간고사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해송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에 나이덕의 시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 우리 저기서 배웠던 겁니다. 나비효과에서 배웠던 거고, 3학년들은. 그 다음에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얘도 하긴 했는데 니네가 기억을 못 할 겁니다. 3학년들은. 그리고 면왕정가 나왔네요. 상충곡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면왕정가 짧게 보기로 몇 개 나왔었던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거 하나 읽어볼까? 뭐가 있냐면 이해할 만한 게 예, 이해할 만하네요. 이거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고 정철의 관동별곡 나왔네요.
제가 지금 불러주고 있는 이태준의 촌뜨기도 여러분 배웠어요. 그리고 이강백의 결혼이라는 작품도 나옵니다. 결혼이라는 거 혹시 기억 안 나요? 그런 걸 배웠어요. 네. 이강백의 결혼이라고 나비효과에 나왔을 것 같은. 아니야, 우리 모의고사에 풀었을 때 나왔었어. 모의고사군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있는데 온 집안이 그 남자를 다 뺏겨 먹어요. 결혼. 뭐라고요? 아니에요, 됐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작품들이 다 시험범위였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고등학교 시험 이렇습니다. 죄다 문학이네. 자, 우리는 오늘 1시간 동안 요 문법 들어갈 거고요. 너무 쉬워가지고 사실은 수업을 할 게 있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사실 2학년 학생들도 겁낼 건 없는 게 2학년 학생들도 다 배운 겁니다. 자, 우리 한번 2학년 학생이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지 모든 3학년 선배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표정이 지금 어떤지 알아요? 2학년 학생? 엄청난 아픔이에요. 되게 약한 척 하네요, 갑자기. 아까 그 강하던 모습 어디 갔냐고. 자, 여러분, 이 바뀐 교육 과정을 잘 보시면 여러분, 문법이라는 걸 왜 배우는 거야? 야, 문법을 왜 배우니? 뭐라고? 그러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의사소통의 규범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 목차 보시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공통국어 1이니까 1학기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법은 음운 변동의 탐구와 발음과 표기입니다. 음운의 변동. 그 다음에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에 대한 이해. 얘는 뭐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북한말을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언어 규범에 관한 것들.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든지 방언에는 지역방언, 사회방언이 있고 은어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요 녀석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높임법, 피동표현, 시제표현. 요게 여기로 나옵니다. 요게 한 학기 문법에 다뤄주는 요소고요. 자, 그러면 2학기 때는 여러분 공통국어 2학기 공통국어 2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문법? 여기 안 나온 거. 중세. 예, 제가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 국어가 2학기 때 문법 단원으로 나오겠죠. 14세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국어. 네. 우리나라요. 저희 나라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예. 우리 하긴, 우리가, 나라가 다를 수 있긴 하겠네. Where come from?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 우리가 국어 수업인지 유머를 하려고 그러는지 유머가 늘 자꾸 욕심을 내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그 난이도가 있는 책이 아니라 기본서예요, 고등학교. 따라서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해온 3학년들한테는 선생님 이거 너무 쉬워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2학년들한테는 고등학교는 저런 것들을 배우는군요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기본 개념만 빨리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운에 대한 개념. 마침 2학년 학생들이 이 음운을 언제 배웠어? 지난주에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배웠잖아요. 이번 주는 자음 배웠고 지난주에는 모음 배웠죠. 일요일이 이번 주였어요. 일요일이 이번 주였어요. 자, 음운입니다. 음운 책에 이거 다시 잠깐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은 여기에 플러스 해줍니다. 무슨 개념 같이 나온다고? 음성의 개념 나옵니다. 중학교에서는 음성의 개념은 안 나오는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하나 더 추가시켜주면 뭐의 개념까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음절의 개념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얘 세 개 나눠봅시다. 자, 일단은 음성이 가장 첫 번째 나와야 되는 단위죠. 음성은 어떤 소리입니까?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예, 나가세요. 구체적. 예, 구체적인 남으세요. 이따 끝나고 뭐해? 뭐예요? 자, 음성이라고 하는 건, 자, 음성이라는 단어 발음해 보세요.
음성. 이게 바로 음성이에요. 각각 사람마다 내는 소리는 같아 달라? 그게 음성입니다. 잠깐, 근데 제가 녹화 버튼을 눌렀을까요, 과연? 아, 눌렀군요. 예. 아. 자, 그러면 그건 개별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전설의 발음 한번 해보죠. 읽어주세요. 치즈버거. 자, 다시 한번 가까이. 치즈버거. 띠드버거. 띠드버거. 저 일요일날 들었는데. 그런데, 자, 그런데 제가 니네들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했을 겁니다만, 자, 어쨌든 대가 지금 받음 하잖아요. 네. 웃지 마! 이런 비하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얘를 띠드버거라고 읽어도 여러분들은 같이 웃긴 하지만 얘를 뭘로 인식할 거야? 치즈버거로 인식할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의문이라는 거죠. 그건 따라서 의문이라는 건 실제 있는 소리는 아닌 걸로. 어디에 대신 있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럴 거라고 믿는 소리가 의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들어줄 때 고등학교 시험 문제 같은 데서 재밌게 만들려면 내 예로 많이 들어줬던 거 뭐였어?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 예로 많이 들어줬죠. 열려라. 예, 가가지고 열려라 참깨를 외쳐야 문이 열리고 비밀번호가 이건데, 그건 예를 들 필요 없습니다. 저기 K군 5년 뒤에 생활해 보세요. 예. 군대를 가게 되면요. 네,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암구호인지 암구원지 저도 이게 정확히 헷갈리지 않는데, 이게 암구월 거예요, 아마 있는 거에서. 가면은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적인지 우리 편인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약속을 해요. 그날 매일 바뀌어요. 그날 아침마다 새로 내려와요, 국방부에서. 예를 들면 뭐, 네가 연필,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시계, 이런 식으로. 그럼 연관이 없는 것들이 와야 돼요. 있는 거에서. 가발, 그러면. 거북이. 이런 식으로 가요. 있는 거. 자, 그래서 만났어. 자, 그러면, 누구야? 이러면, 네가 가발 해봐, 그러면. 가발. 거북이! 거북이! 자, 그러면 너는 그걸 쏠 거야, 안 쏠 거야? 쏜다! 짜증나서 짜증나서 쏘면 그 사람은 뭐를 인식한 거고? 음성. 근데 걔를 거북이로 넓은 마음에서 받아주면 의문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K군도 연습해 가세요. 발음 같은 거. 예, 아나운서 발음으로 연습해 가시고, 못하면 갈굼당해요. 이런 거. 자, 그러면 음절이란 건 뭐야,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입니다. 음절은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무슨 소리? 가운데 소리죠. 가운데 소리에 뭐가 반드시 와야 돼? 모음이 와야 된다라는 거 음절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고요. 요건 실제로 니네 3학년 이번에 기말고사에 적용될 겁니다. 저 문제 음절에 대해서. 음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운입니다. 왜냐면 모음만 여러분 모음만 미안합니다. 음절에서 중요한 건 모음이에요. 모음 가운데 소리. 왜? 그러면 자, 우리 2학년에게 물어봅시다. 가장 최근에 배웠으니까 스스로 작다고. 네. 네? 가장 최근 대바드민 가장 자, 음절의 개수는 뭐의 개수와 같다? 자, 방금 전에 모든 음절에는 가운데 소리가 있어야 되고 가운데 소리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 그러면 정답입니다. 음절의 개수는 모음의 개수와 같습니다. 자, 그럼 모음만으로 단어를 만들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 여기에 자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게 음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자,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끊어서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해? 말과 발이죠. 자, 뜻이 달라집니다. 이때 뭐 때문에 달라진다? 미음과 비읍. 자, 여기서 하나 개념 더 가죠.
자, 이런 애들, 이런 단어의 쌍을 뭐라 불러요? 예, 최소 대립쌍이라는 개념 배웠습니다. 자, 최소 대립쌍. 자, 최소 대립쌍 나왔을 때는 뭘 조심하라 그랬지? 첫 소리가 뭐인 녀석들? 이응인 녀석들. 오. 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발. 자, 여기서는 헷갈리면 안 되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의문이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다. 왜? 첫 소리에 이응이 있는 건 소리가 없는 거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요 말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뭘 적어준다? 발음을 적어줍니다. 근데 이게 왜 저런 게 학교 시험에 문제가 되냐면 고등학교 가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게 한번 쳐봅시다. 자, 위에는 몇 개의 음운으로 되어 있습니까? 3개. 다섯 개. 얘는요? 다섯 개입니다. 자, 지금 2학년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3개는 근데 너무하잖아? 자, 음운이기 때문에 뭘 해줘야 돼? 자, 근데 맞고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말 거예요. 얘는 읽다예요. 그래서 발음을 적어주는 학교가 있다. 이건 3학년 때입니다. 중3 때. 고등학교 가면 안 적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너네 시험 수행평가가 그거잖아. 랜덤으로 5개 시를 주고 그 시에서 음운체계에서 뭐 잇몸에서 소리 나면서 파열의 음은 몇 개 사용됐는가 세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는. 그거 따로 해줘야 돼? 준비? 해줘야 돼? 지금 뭘 더 해? 오늘 이거 왜 더 해줘야 돼? 시를 준비. 아, 시를 주고 내가 세 해줘야 돼? 하나, 둘. 근데 무슨 시가 나올 줄 알고. 랜덤으로. 아, 나도 랜덤으로 예행 연습을 해줘라? 점점 더 힘들어지네. 자, 그래서 우리말의 의문에는 자, 이거 고등학교 가니까 조금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거하고. 자, 일단은 크게 보면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눕니다. 자, 분절 의문은 명확하게 쪼개지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음이나 모가 분절 의문, 모음의 분절 의문에 들어가요. 자, 거기에 하나 지금 추가된 녀석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반모음입니다. 3학년들은 이 반모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2학년도 배우긴 했습니다만 제가 막 자세하게 복잡하게 가르쳐 주진 않았죠. 자, 반모음이 뭐야? 자, 야 같은 녀석은 이중모음이죠. 자, 이런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는 어떻게 발음한다? 이에서 뭘로 가? 아로 빠르게 가죠. 자, 근데 이하고 아가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누군가는 여기를 20%로 발음하고 누구는 80%로 발음할 겁니다. 있는 거에서. 어쨌든 자, 요 앞에 붙어 있는 짧은 이 녀석은 온전하게 발음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겠다? 반모음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위에다가 뭘 표시해 줍니까? 이렇게 꼬다리를 하나 넣어 줄 겁니다. 반만 모음이라서 반모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원래 모음은 뭐하고 결합하게 돼 있지? 자음이랑 모음이랑 결합하는 거잖아. 아라는 모음에다가 이라는 것이 결합하기 때문에 얘를 모음이 아니라 뭐로 보는 경향도 있다? 자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 중요합니다. 이 얘기. 자, 어쨌든 이런 녀석들이 분절 의문이고요. 자, 비분절 의문은 쪼갤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 소리의 장단, 이게 길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게 고등학교 가면 한자어를 많이 써요. 자, 장단이 무슨 뜻이야? 길고 짧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색이, 액센트, 그 다음에 외국말 stronger.
성절, 성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번엔 그러면 그렇다라는 건 이 자음과 모음을 발음하는데 체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3학년 1번 시험범위예요. 어제 학교에서 했어요. 벌써 했어요? 그러면 나 설명해 주세요. 아니. 아니, 바로 대답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배웠지? 응, 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자음을 나누는 기준 3가지. 안 보고 얘기합시다. 좋은 방법, 좋은 위치. 예, 조음이란 말은 소리를 내는 방법이고요. 소리가 만들어지는 조음, 위치, 그 다음 3번째는 소리의 세기. 예, 세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 3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끝나죠. 자, 일단은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 하다가 아, 화면을 이렇게 가리면 괜찮아요. 제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빛이 나는 편집할 거야. 자, 일단 좋은 방법입니다. 자, 좋은 방법에서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표시해 줄 게 있죠. 자, 파열음과 마찰음까지 3개 묶어서 우리가 뭐라 부르지? 예, 안울림 소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빼먹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음과 유음은 울림 소리. 자,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안울림 소리는 어떤 느낌을 주고? 약간 딱딱하고 건조한 느낌이라면 울림 소리는요? 예,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앵앵. 저게 우리 수업의 부작용이에요. 어떻게 이걸 앵앵거린다고 얘기를 해요. 부드러운 느낌이 난다. 그래서 울림 소리가 시에서 많이 나오면 운율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느낌을 준다?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라는 것도 니네 시험 범위에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설명해도 오늘 수업 끝나겠는데, 진짜? 안 돼. 뒤에 문제 다 풀 거야. 네, 이거만 하고 끝내. 안 돼. 아, 오늘 11시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능해요. 저희는 불가능. 아니,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요. 자, 일단은 안울림 소리,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입니다. 자, 파열음은 어떤 거야? 우리 딱 2글자로 표현해 봅시다. 파열음. 이게 막다가 예, 막 터져, 막 터.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막 터. 자, 그 다음에 마찰음은 목에 힘을 주면 관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니까 목을 마찰이 일어나겠죠. 좁아진 데서. 그래서 목을 뭐 하는 소리라고 했니? 긁어내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는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2개를 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았다가 긁으면서 내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파찰음이 될 겁니다. 자, 니네 다 완벽하게 했네. 자, 그래서 파열음에는 뭐가 있다? 비읍, 디귿, 기역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은 왜 가나다 순으로 안 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 그랬을 거 같니? 내가 지금. 양수는 예, 순서대로 해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센스예요. 이런 거. 자, 중요한 거. 자, 비읍, 디귿, 기역. 여기서 뒤에 나오는 의문의 변동이랑 연결되는 게 있죠. 뭐가 있어? 얘네 뒤에 오는 소리들은 뭘로 발음된다? 받침으로 이 녀석이 쓰이면 된 소리가 된다. 법규. 법규. 아니, 왜? 어머님도 오늘 집에서 운전해가지고 오시면서 뭘 지키셨어? 법규를 지키시고 온 거야, 연구에서. 아니, 왜? 근데 지금 2학년 학생이 뭐라고 발음했는지 얘를? 법규라고 지금 발음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얘는 왜 된 소리로 발음하는데? 이거 말하다가 평상시에 자신의 언어 습관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에서. 빼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프로이트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충동들은 여러분들의 말실수에서 드러난다. 그러면 아예 비읍 받침을 기억으로 바꿨겠죠. 원래 바뀌는 발음이야. 법규. 규. 아니에요. 완벽한 F워드를 하시려고 그랬다? 그건 영어지 한국어가 아니죠. 있는 거. 우리말에는 F라는 의문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어지네요. 그 다음에 마찰음은 뭘 긁는 거니까. 쟤네 혹시 이런 기호 본 적 있니? S가
아니. S가 아니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예, 영어에서 쓸 때 그 기호가 이겁니다. S에서도 그냥 S가 아니라 SH로 보통 표기하는데, International Pronunciation, 뭐에 그 IPA라고 부르는 거에 따르면 이걸 어떻게 적어주냐면 이렇게 적어줍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목을 긁는 거니까 또 뭐가 있어? 자, 여기다 하나 꼭 적어주십시오, 여러분. 별표 쳐놓으시고. 자, 근데 마찰음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 자, 나머지 파열음은 거센 소리가 있고 파찰음에도 거센 소리가 있어요. 근데 마찰음에는 거센 소리가 네, 없어요. 거센 소리 없다라고 꼭 여러분 적어주세요. 이 마찰음에는. 요거 물어보는 문제들 꽤 있습니다. 자, 파찰음은 즈트츠, 예, 즈트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아니구나. 비음하고 유음 남았군요. 자, 비음은 목을 막고 소리를 어디로 내보낸다? 코로 내보내는 소리. 유음은요? 혀 양 옆으로 소리를 뭐 하는 거야? 흘려보내는 소리. 자, 근데 여러분, 유음에다가 별표 치세요. 왜 별표를 치시냐면요. 지난번에 설명하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평상시 얘기하는 유음하고 우리가 우리말의 유음에 뭐가 있니? 리을이 있잖아요. 리을. 자, 근데 이거 다릅니다, 소리가. 첫 소리에 오는 리을은 어떻게 소리 난다? 얘는요, 여러분, 그냥 원래 유음의 개념까지 안 가요. 그냥 혀끝을 윗잇몸에 뭐 했다가, 댔다가 뗀다가 첫 소리에 오는 리을이에요. 마치 뭐랑 똑같아? 니은 발음하는 거랑 똑같아요. 르. 자, 그런데 받침의 리을을 발음해 보세요. 랄. 그때가 혀 양옆으로 뭐야? 바람을 흘려보내는 소리가 받침에 있는 리을이에요. 자, 이걸 왜 얘기해 주냐? 사리울중학교는, S중학교는, SA중학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SJ중학교 있어요. 이거 구별하는 문제 나옵니다. 그냥 유음의 개수를 세라는 게 아니라 혀끝을 윗잇몸에 댔다가 떼면서 소리를 흘려보내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요. 그러면 첫 소리하고 뭐를 구별해줘야 돼? 받침에 있는 리을 구별해줘야 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고요. 혀끝에 댔다가 떼는 소리는 첫 소리에 오는 리을. 그 다음에 댄 채로 뭐 하는 거야? 흘려보내서 내는 소리는 받침에 있는 리을. 아니, 니네 학교만 그래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 나는 위치는 이거 그림 안 그리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알 테니까. 자,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입술 소리. 자, 이거 한자음도 알아두세요. 양순음. 그 다음에 특히 맞아. 니네 학교는 한자어로 가르쳐줬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도 한자. 니네도 한자어 배웠어? 네. 왜 그러지, 선생님들? 한자를 다 하시나? 꼰대들이. 양수는 젊은 꼰, 그걸 점꼰이라고 그러죠. 점꼰. 그 다음에, 자, 잇몸에서 소리 나는 것들을 치조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치자는 이고요. 조는 무슨 조자? 만들. 뭐지? 잇몸 조자예요. 이게 잇몸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잇몸, 그 다음에, 경국에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많이 한 구개음이라는 게 뭐니? 입천장이란 뜻인 거고요. 경은 무슨 경자? 딱딱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딱딱하다, 센 입천장. 연, 부드러울 연자니까,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청, 목구멍 후자, 후음수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밉술 소리에서는 뭐에서 파생된 녀석들? 미음에서 파생된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조음은, 니은에서 파생된 녀석이죠. 니은, 디귿, 쌍디귿, 티읕, 리을. 자, 그 다음에 치조니까 이의 모양을 본 뜻. 시옷, 쌍시옷까지 들어가고요. 경국음은요. 시옷에서 파생된 지읒, 쯔쯔치을. 그 다음에 영국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었던 기역, 쌍기역, 키읔, 그리고 받침에서 소리 나는 이응까지가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목구멍, 히읗, 히읗 들어갑니다.
어? 제가 좀 프랑스에 너무 목 아프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소리의 색이니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세 개로 나누죠. 자, 예사소리는 보통 소리고요. 목을 긴장을 시켜서 세게 소리를 발음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된소리. 자, 목을 긴장시킨 채로 거칠게 뱉는 소리를 거센소리라 그러죠. 얘는 느낌이 다르죠. 자, 된소리, 자, 단단합니다. 단단하죠. 자, 단단하면 어떤 느낌이 들고?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탄탄하면 더 거친 느낌이 난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자, 이번엔 모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자, 모음도 세 가지 기준이죠. 혀의 위치? 혀의 높낮이 혹은 높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얘네도 한자. 근데 왜 얘네는 한자 안 알려줬지? 자, 여기다가는 뭐라 적어놓냐요, 여러분? 폐모음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 다음 맨 밑에는 개모음입니다. 도가 아니에요. 그 생각했죠? 오, 맞아요.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다.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반개모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맞다면. 무슨 뜻이니? 자, 혀가 높으면 입을 뭐 해야 돼? 혀가 높으면 입이 다물어지죠. 예. 네 혀가 밑에 붙어 있니? 위에 붙어 있니? 그러니까 혀가 올라간다라는 건 이 턱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입이 닫혀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모음인 거야? 닫힐 폐자, 폐모음. 자, 그러면 내려올수록 자, 혀가 밑으로 내려오면 입을 어떻게 해줘야 돼? 열어야 되니까 개모음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얘는 따로 연습 안 하고 뭐 하라 그랬어? 이에, 으어아, 예 하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아, 카메라 앵글에서 바깥에서 했어요. 제가 저 카메라 찍힌 거는 손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에서. 이에, 으어, 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괄호 쳐놓으면 더 좋죠, 여러분들. 왜 그래? 얘는 원칙적으로 무슨 모음인데? 단모음인데. 자, 단모음하고 이중모음 차이 얘기해 봅시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거. 이중모음은 변하는 거. 자, 이중모음은 아까 위에서 배운 단어로 써먹으면 얘기합시다. 반모음이 들어가 있는 녀석들이에요. 반모음. 자, 얘네는 단모음이 원칙이지만 요즘 사람들 어떻게 발음해? 위. 예,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단 말이지. 그래서 요즘은 얘를 뭘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중모음. 자, 그러면 2학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일 전에 배웠던 그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 같이 완벽한 어나운스먼트를 하는 사람들은요, 삼촌의 삼촌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왜 삼촌이죠? Y 삼촌이에요. 자, 그럴 때는 발음의 원칙을 삼촌, 지금처럼 뭘로 하는 게 원칙으로 해? 단모음으로 하되 이중모음도 허용한다라는 건 표준발음법 제1항의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 겁니까? 예? 1점. 자, 3학년들에게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나라 표준발음법 1항이 뭐야?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이것과 이것을 따른다. 전통성과 합리성을 따른다였습니다. 과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일 체육대회야. 아직 안 풀었는데요. 내일 체육대회라며. 토요일에 맨날 푸는데요. 기억 잘하려고.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일요일날 수업을 듣고 쉬었다가 토요일날 하면 그게 기억이 나겠니? 아니, 다 내일이 그거 같이 복습하잖아요. 그 기억 잘 나야 되니까 토요일에. 무슨 논리지? 자,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한다라는 건 옛날부터 그렇게 발음해왔던 거야.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어떻게 발음했다고? 삼촌이야. 삼촌. 삼촌. 차베. 매 아니 차매. 무. 참외. 무. 참외.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전설과 후설이죠. 자, 어디에서 혀가 소리가 더 나느냐. 사실은 여러분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혀의 앞뒤 위치라고 표현도 하지만 뭐가 있어요? 최고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얘기도 합니다. 자,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으면 전설, 뒤에 있으면 후설. 자, 2학년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역시 앵글에서 벗어나요. 이거 손만 나올 거예요. 지금 이거에는. 자, 전설은 어떻게 발음해? 이. 그 다음에 이, 예,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아, 손은 안 해도 돼, 니들은 혀를 느끼라고. 예. 정확해요. 자, 그래서 앞쪽에선 전설, 뒤쪽에서 후설. 자, 하나 더 팁을 주자면, 후설에다가 무슨 모음을 더해주면, 이 모음을 더해주면 전설이 됩니다. 어미가 있으면 뭐가 있고요? 애미가 있고요. 아기가 있으면 애기가 있고요. 고기가 있으면 괴기가 있고요. 네, 요거 나중에 표준 발음법으로 인정은 못 받지만 이런 애들을 무슨 규칙이라 그러지? 후설에 있는 녀석이 전설대. 자,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면 뭐야? 비음, 화. 그러면 전설 모음이 아닌 게 전설 모음이 되면 전설 모음, 화. 예, 이렇게 불러요. 혹은 자, 방향이 자, 이거 순행이야, 역행이야?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 이렇게도 불러요. 배워놓고 안 배운 척하지 말라고 3학년들. Do you remember? 네. Yeah. Okay. 정말 대단하다. 이게 뭐야? 아니, 칭찬했잖아요. How could you? How could you judge us? You didn't deserve it. 자, 다음에 마지막 기준은 뭐야? 입술의 모양이죠. 평평하냐? 동그랗냐에 따라서 평순과 원순으로 나누고요. 자연스럽게 웃으려면 평순, 그 다음에 엽사 찍고 싶으면 원순으로 찍으시면 돼요. 이거. I love you.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됐어요. 자, 요 단원이 나오고요. 요게 3학년 시험범인데 여기서 3학년 시험범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니? 아니, 3학년 시험범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 지금 여기에 나온 건 아주 기본 개념인 거고요. 모음 조화 현상 나옵니다. 저도 나와야 되냐네. 예. 그럼 너는 어디서 Are you come from California? 그게 아니라 학교마다 다른 줄 알았어요. Every textbook is the same lecture, but different expression. 뭐라고? 똑같은 내용 배웠는데 출판사가 다르다고요? 표현 I didn't say that publisher. 저희 머리가 안 들어. 모음 조화가 뭐니? 자, 모음에는 무슨 모음과 무슨 모음이 있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있습니다. 양성 모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음성에는 우. 자, 양성 모음은 어떤 느낌을 주고? 밝고, 가볍고, 깜찍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라이트한 느낌이라면, 자, 음성 모음은 어둡고, 무겁고, 더러운 느낌을 주죠. 이런 거에서. 자, 제가 앙앙 하고 울면 어떤 느낌이야? 매우 귀엽고 깜찍한 아기가 우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어떻게 울어? 하고 울죠. 되게 지저분하고요. 좀 더럽게 우는 느낌이에요. 막 콧물 막 질질 흐를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얼굴이 좀 탔잖아요. 저는 어떻게 타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감투하고 딱 이렇게 적어요. 얼룩덜룩 탔어요, 제 얼굴은. 그러니까 좀 더 시커매지는 느낌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예, 알록달록 타세요. 알록달록 쓰는 게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화장했잖아. 그래서 이 둘이 주는 느낌을
잘 지켜셔야 돼.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근데 양성모음은 원래 목끼리 같이 쓰게 돼 있어. 양성모음끼리. 근데 음성모음끼리 쓰죠. 왜? 알록, 아오, 아오. 얘는 어우, 어우. 그게 무슨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모음 좋아라고. 양성은 양성끼리, 뭐 음성은 음성끼리.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얘도 어떻게 되고 있다? 예, 깨지고 있습니다. 있는 거. 왜냐면 이것도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나는 참 매번 이렇게 고마워. 옛날 책들을 보면 고마워예요. 근데 요즘 고마워. 요즘 고마워잖아. 그럼 이것만 봐도 깨지고 있죠. 심지어 이거 중세국어 때 나온다 그랬지. 여러분 나 뒤에 오는 목적격 조사는 뭐였을 것 같아요? 갈. 목적격 조사 아니 뭐라는 거야? 을을이잖아.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을인데 어떤 게 들어가? 점. 너는 너. 이렇게 들어갑니다. 관형격 조사는 아, 의. 너는 너의.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세 때는 무조건 지켜줬어야 되는 규칙. 근데 지금은 좀 깨지고 있다, 저것도. 그게 추가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더 재미없는 거. 니네 저기 저기 사리울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냥 얘기해주세요 뭐예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S방에서 그냥 안 하시길래. 아니, 쟤네도 S고 니네도 S니까. 아 내가 노년동 S중학교 이렇게 얘기해줘? 아니요. 그냥 사기를 했어요. SA? 노년동도 밝혔고 사리울도 밝혔는데 다 차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너는 그럼 송도 이동에 S중학교 해줄게, 그러면. 아, 연성고 옆에 학교. 야, 근데 연성고 식중독 사건은 잘 해결됐대? 몰랐는데. 자, 진짜 시간이 여러분 50분이야. 벌써요? 몇 시간 샤워 근데. 야, 이게 말이 돼, 잠깐만. 한 게 거의 없는 것 한게 같은데. 없는데. 원래 근데 저 개념 설명하는데 보면 조금씩 천천히 해도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일요일날 천천히니까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묘 같은 애들이 지금 수업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약속한 시간에 여러분 어쨌든 근데 저 걱정 안 해요. 왜냐면 이제 딱 절반 했어요. 우리가 세팅한다고 수업을 조금 저걸 녹화 버튼을 늦게 눌렀거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 40분 수업한 거거든요. 예? 그럼 수업 늦게 끝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원래 우리가 원래 10시 반까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 40분 절반 그대로 남았다고요. 어떻게 할까? 음운 변동을 지금 들어가야 돼? 아니면 뒤에 있는 문제로 가야 돼? 변동을 하고 수업을 끝내요. 아, 이거 개념을 설명하고 수업을 끝내자? 네. 재밌어요. 항상 하긴 3학년들은 다 배운 거라서 다시 한번 뭐 하는 개념만 해도 충분해. 복습하고 떠올리는 것만 해도 니네가 흐름, 배웠는데 이게 니네도 배웠어요. 저러고 우리 2학년들 벌써 배웠습니다. 와. 진짜요? 네. 근데 정작 2학년 내신을 이번에 니네 시험범위잖아. 아, 올바른 발음과 표기. 안 배웠어요. 아, 저도 배우네.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데. 아, 그러니까 니네 어렵다 그래서 니네 선생님도 지금 신청중학교가 이 올바른 발음과 표기 단원을 3단원이고 있는데 4단원을 먼저 수업한대.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애들이 너무 멍청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수업해야지만 애들이 안 까먹는다고. 저희도 전에 근데 저 공정고약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떡해요? 달콤 참고 이해 안 된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해보자마. 아니 근데 그거 굳이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저 학생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달콤 참고라는 거에 대해서 안 배운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지 해봅시다. 자, 있는 거에서. 아, 우리 3학년들은 어떤 정도로 준비되는지 잘 봐, 조율아. 자,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니? 이기적인 존재 아니면 이타적인 존재? 이기적인 존재죠. 근데 그때 이기적인 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건 아니죠. 자, 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그게 인간의 뭐를 가져온 거야?
발전을 가져왔어.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지금까지 현대 경제학이 가져왔었어.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 더 많이 뭐하고 개발하고 더 많이 내가 가지려고 하고 더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환경이 뭐가 되고 파괴됐어. 그리고 인간성이 떨어졌죠. 지금 여러분만 해도 봐봐. 옆에 있는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 뭘로 봐? 선배. 옆에 친구를 선배로 봐요? 친구 같은 교실에 있는 친구를 뭐라 그래? 뭐라고 생각해? 경쟁자. 친구가 아닌 경쟁자로 보잖아. 왜? 내가 쟤보다 뭐 해야 돼? 1등이라도 더 높아야 되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현대 대한자본주의라고 부르는 데에서는 어떻게 체계가 바뀌니? 인간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인 존재다. 비합리적인 존재야. 자, 그렇다면 인간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비합리적인 존재니까. 따라서 남들이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도와주는 일은 기존 경제학에서 보면 합리적인 거야, 비합리적인 거야? 비합리적이지. 왜? 내 돈을 꺼내서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저 사람한테 주는 건데. 자, 그거를 우리 3학년 선배가 얘기해 주시죠. 그걸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죠. 무슨 그래프를 통해서? 경제 위기가 어려울 때 뭐가 증가해? 공정무역. 액수가 늘어난다라는 거. 공정무역이 뭐야? 공정하게 무역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러니까 자, 노력의 대가를 제대로 지불할 거야. 그러면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제일 모한 걸 사는 게 합리적인 거야. 싼 거 사는 거야. 근데 네 노동의 대가를 다 지불하다 보면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 비싸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는 게 공정무역, 공정여행 이런 거야. 자, 그렇다면 인간은 합리적인 거야, 비합리적인 거야? 그래, 그거야. 자, 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이타적이기 때문에. 그게 니네? 저거야. 국어 시간에 너무 졸려가지고 쌤이 너 설명 못하시길래 이걸 좋았는데 야, 이거 자, 이해됐어? 이타주의와 왜 기존 경제학을 비판하고 새롭게 인간을 이타적인 존재로 보는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뭐 하는 거야? 남들을 도와줘. 그래, 그게 비합리적이야. 근데 인간은 괜찮아. 왜? 어려울 때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을 다 뭐 하는 거야? 뒤집는 거고. 그거의 시작을 무슨 예로 들어서 시작한 거야? 그래, 그거야. 시작을 달콤 창고로 해서 흥미를 유발해서 그 뒤로 넘어가는 거잖아. 뒤에 무슨 사진관 뭐 나오나.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사진관이 뭐겠어? 내가 사진을 그 사진관에 가서 찍으면 1+1. 내가 1+1을 갖는 게 아니라 돈 없어서 사진을 못 찍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나눌 수 있는 거. 이타주의적이지. 그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설명 다시 와서 우리는 의문의 변동갑니다. 여러분,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딱 1년 전에 저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차마 내 입으로 말 못했는데. 자, 이번엔 아까 의문 체계를 넘어서 의문의 변동이죠. 자, 의문의 변동은 크게 몇 가지로. 얘는 여러분 새로운 교과서에서 많이 안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논란되는 지점은 그대로 뒀어요. 뭐였니? 의문 변동에서 논란이 되는 지점. 반모음을 자음으로 볼 거냐, 모음으로 볼 거냐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예. 해결이 그러니까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확실한 설이 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 3학년들은 알다시피 반자음을 모음으로 보느냐 자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반모음 첨가나 축약인지 교체인지가 달라져 버려요. 이따 그 예로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일단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문의 변동 현상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뭐? 교체죠. 자, 하나가 의문이 다른 걸로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교체에는 반드시 뭘 적어준다? 의문의 수에는
예, 변하지 않아요. 교체가 100번 일어나도 음운의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 있던 녀석이 다른 걸로 바뀌는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그만뒀어. 그럼 그 자리에 대신 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갖는 수익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들어오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밑에 있는 탈락의 개념이죠. 네. 근데 한 명 들어올 때 한 명이 더 들어와요. 참가. 그럼 좀 첨가죠. 축약은 뭐예요? 축약. 제가 쉬는 거죠. 둘이 사귀어서 애를 낳는. 아이고,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축약? 근데 인간을 축약시킨 건 좀 그렇지 않아? 야, 생각해봐. 반은 K군이고, 반은 B양이야. 오. 아, 그럼 되나? 목 위로는, 이렇게 놨대. 목 위로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체에는 크게 이런 규칙들이 있고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르는 건 어디에서 소리 나는 거? 받침에서 소리 나는 거는 우리말에서 몇 가지밖에 없다? 7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느다란 물방울, 그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요게 몇 학년 시험 범위? 이번에 2학년 시험 범위 있는 거. 자, 문제는 여러분, 얘네가 음운의 변도,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안 일어나?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뭐가 올 경우?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 자, 그럼 2학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형식, 형태소의 3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형식, 형태소의 개념이 뭐야? 의미가 없는 말. 자, 그럼 선배님이 도와주세요. 의미가 없다라는 건 무슨 기능은 있다라는 거? 문법적 기능은 남아있다라는 거. 그러면 아저씨가 얘기해 주세요. 그 3가지는? 형식, 형태소의 3가지는? 조사. 아빠 말고 어미. 주접 말고 접사. 아, 이걸 빨리 해줬을 거야. 그 중간에 저거 제 달콤 참고 얘기 안 해줬으면 이거 교체까지는 얘기해줬을 텐데. 죄송해요. 복습 기억이 달콤 참고를 제가 복습해서 뭐 하겠니? 네가 학교에 달콤 참고 만들어놔. 그러면 선배님 거기다 선배님 드세요 이렇게. 제 사물함이 너무 더러워서. 내일 다치지 말고 괜히. 자, 그 다음에 비음화 갑니다. 자, 비음화는 기역하고 디귿하고 비읍이, 자, 기역은 뭘로 바뀝니까? 이응. 디귿은 뭐가 있어? 벌레 있었어요. 벌레가 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비읍은 미음이죠. 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유음화는요? 근데 여러분 비음화에다가 하나 더 와야지. 자, 여기다가 꼭 빼서 하나 반드시 필기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저렇게 기역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음은 미음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리을, 비음화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리을, 비음화? 리을이 뭘로 바뀌는 거?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근데 단어의 첫 음절에서는 이렇게 일어나면 얘를 뭐라 불러요? 두음법칙이라고 부르죠. 근데 얘는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에서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음절 이하에서 그때를 비음화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강릉. 강릉을 뭘로 발음해요? 강릉. 종로가 아니라 종노가 되는 현상도 비음화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럼 상대적으로 유음화는요? 얘는 단계 바뀌는 게 아니라 니은이 뭘로 바뀌는 현상이야?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죠. 칼날. 네, 이런 거. 자, 유음하고 비음화가 나오면 항상 조심할 게 있습니다. 둘 중에 선생님이 그랬어. 자, 얘는 리을이 니은이 되고 얘는 니은이 리을로 변합니다. 어느 게 더 세게 일어납니까? 예, 유음화가 훨씬 더 세게 일어납니다. 그럼 또 나와야지 얘기가. 배운 거 지금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는 거야. 역행 순행 박수 쳐주세요.
아직 거기까지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걸 생각해낸 대단한 능력. 자, 유음하고 비음화 중에 유음화가 더 잘 일어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녀석이 있어? 비음화가 일어나는 녀석이 있습니다. 몇 글자로 된 녀석들? 세 글자로 된 녀석들. 운, 론이 아니라 논. 생산, 양. 예. 기억나죠? 한자어로 세 글자로 됐던 녀석들이 있어요. 뒤에 문제 있으니까 그거 거기서 확인하도록 하죠. 한자어로 세 글자고 앞에 두 글자 플러스 마지막에 뒤에 한 글자가 쪼개져 있는 형태로 된 녀석들. 7개는 외워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여기다 여러분 동화라는 개념도 적어 놓으세요. 문제 뒤에 있겠지만 다른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 소리로 닮아가는 녀석을 동화라 그럽니다. 같을 동자예요. 자, 동화라고 할 때 뭘 따져준다 아까 얘기했던? 방향, 동화의 방향, 순행인지 역행인지를 따져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다음은 구개음화죠. 구개음화는 디귿하고 티읕이 뭐하고 만나서 이모음 또는 이반모음이랑 만나요. 자, 그래서 디귿은 뭘로 바뀌고 지읒, 티읕은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자, 구개음화에서 일어나는 조건 하나 더 알아둬야 되죠. 구개음화는 뭐하고 결합할 때만 일어납니까? 형식 형태소하고 결합할 때만 일어납니다. 하나의 단어,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 안 일어나? 잔디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이거. 자, 다음에 된소리 대기 규칙은 다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물어봐야지 3학년들한테. 근데 2학년들도 다 배웠어요. 저요? 예. 쟤네 된소리 대기 규칙 5개까지 다 배웠어요. 우와. 쟤네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저희도 기억해요. 배웠다고요. 그럼 얘기해 주세요. 예? 야, 1번 조항은 너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방금 전에 우리 한 거잖아. 이게 최대네. 화면이 흔들리는. 된소리 대기. 첫 번째 규칙. 받침이 뭐 있는 녀석? 그 뒤에 올 때 된소리로 발음나는 국밥, 닫다, 법규. 법규가 아니라 법규. 아, 뽑기 되겠네. 뽑기. 두 번째. 어간 받침이 모일 때 빨리 생각해. 어간 받침이 뭐로 끝날 때? 니은과 미음으로 끝날 때. 신발을 신다. 신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안다.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머리를 심다. 중학생들이 머리를 심다라는 표현을 잘 안 하겠지만 머리를 감다. 머리를 감다가 아니죠. 감다. 예. 어감 받침이 뭘로 끝나는 녀석들? 니은이나 미음으로 끝나는 녀석들. 자, 세 번째. 자, 여기서 남은 규칙들은 다 공통적으로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녀석들이에요. 받침이 모일 때 겹받침 중에 리을이나 리을 비읍으로 끝나는 녀석. 할다, 합다. 할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널다. 예, 이런 거. 걔는 받침이 리을이 아니라 비읍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죠. 이런 거. 자, 네 번째. 한자어로 된 말 중에 받침이 뭘로 끝날 때? 리을로 끝날 때. 갈등, 발전. 예, 이런 거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섭니다. 네가 알바가 아니야, 알바가 아니야. 예, 그때 알다 할 때고 때 들어갑니다. 있는 거. 응? 관용사가 뭐였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입니다. 아, 어떤 의미를 갖죠? 어떤 의미를 하냐고요? 어떤 일. 의미가 어떤 일?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 얘가 발음이 뭐가 된다?
수. 예, 그거예요. 있는 거. 자, 이게 된소리 대기 5개 규칙입니다. 있는 거. 다 기억나시죠? 나시죠? 표정이 썩. 뭐 했다고요? 표정이 아, 표정이 썩으셨다고 그냥 얘기를 내려서 저거 진짜 나한테 한 말인가 하고 다시 물어본 건데. 썩었어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교체 현상에 전설모음화, 이모음 역행동화. 왜? 후설모음이었던 게 전설모음으로 뭐 되는 현상이니까? 교체되는 현상이니까. 근데 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어려운 학교는 그것도 낸다. 가끔은 국외음화에서 뭐도 낸다? 시옷 국외음화나 기역 국외음화도 낸다. 이게 뭐냐면, 자, 참기름을 어른들은 뭐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니? 지름. 참지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요? 예. 얘는 기억이 뭘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히읗이 뭘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어? 시옷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밥, 힘이 아니라 밥, 심,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쟤네는 아예 그렇게 바뀌어버린 단어 외에 발음을 저렇게 하는 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런 거 궁금해하고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인생 망칠 일 있어요? 아니 근데 검사해보니까 국어 공부가 가는데. 누가? 아니 뭐 어디서 진로. 누가 어떤 아니, X가 그런 아니 인문. 애한 인생 망칠 일 있어 지금? 인문 계열이 높게 나서 국어 공부가 좀 적성에 맞을 거예요. 선배로서 얘기하잖아요. 아, 석사 선배로서 얘기하잖아요. 짱. 국어문학을 제가 몇 년을 공부했냐면 10년. 근데 사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제가 21살 때 국어국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29살. 대학원에다가 제가 또 출판사에서 일했던 기간까지 그리고 출판 에디터로 프리랜서로 한 7년 더 일했거든요. 그러고 국어 선생으로 일한 것까지 하면 지금까지 단 1년도 국어하고 떨어져서 살지 않았어요. 20살 이후로는. 25년 힘들어요. 동안. 17년이요. 에휴, 어떻게 계산을 못해. 수학은 확실히 안 되겠네요. 그런 거 계산 안 하는 거 보니. 그리고 국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눈치 없는 거 보니까. 자, 이번엔 탈락으로 가죠. 자, 탈락은 재밌어요, 의외로. 자, 일단, 자음군 단순화 규칙은 뭐의, 이거 니네 시험범위야, 2학년. 이게 뭐의 발음이야? 예, 겹받침에서 발음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면 겹받침의 발음에서 예외적인 거 3개만 다시 기억해주면 되겠죠? 2학년. 일단 제일 첫 번째는요. 밥다. 밥다. 두 번째. 넙죽하다, 넙둥글다. 세 번째. 맑게. 예, 자신있게. 맑게. 넓게. 다 기억났지? 넓게 기억했어요. 넓게. 넙둥글다 했잖아. 넙죽하다. 아, 나 겁나, 쟤네. 나 쟤네 학교 2학년 애들이 제일 겁나거든? 너무 힘들어. 죄송해요. 반성해야지, 그럼. 근데 너 말고 더 반성해야 될 애들인데, 근데 진짜 물어보자. 내가 수업 시간에 니네 이 특강이든 클리닉은 얘기하냐, 안 하니? 해요. 막 짜증내면서 하지? 아니. 아니, 너무 모르니까 내가 짜증도 내면서 막 얘기하지.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했대. 에? 쌤 얘기하고 진짜 매일매일 그.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했대. 수요일 목요일에 응. 클리닉 있으니까 학교 끝나고부터. 모른대. 오라고. 자기네들은 들은 적이 없대. 문제 있어요 그거. 그건 좀 기억력이. 고마워. 그래서 오늘 수업 더 열심히 더 달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무슨,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나옵니다. 자, 리을 탈락이 나옵니다. 자, 리을 탈락은 단어와 단어가 합쳐질 때도 탈락되지만 주로 뭐가 붙을 때 탈락이 돼? 뒤에 어미가 붙을 때 탈락됩니다. 어미 앞에. 예.
자, 너 지금 울 더하기 니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운이, 울리가 아니라 뭐야? 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너 지금 너, 나, 알리, 아니. 그래, 아니 할 때 리을이 탈락되는 현상이에요. 자, 이거 말고 단어 만들어질 때 탈락되는 경우는 또 뭐가 있어? 아, 그럼 내가 이거 물어볼게. 자, 얘를 형태소 분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 하고, 아가 뭔데요? 안다? 원래는 뭐가 돼야 돼? 알오예요. 근데 리을이 어떻게 된 거야? 탈락된 거야. 어색하겠지만. 다 써요? 예. 진짜요? 아직 거 사고. 저는 써요. 이것을 아오. 아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니가 붙으면 뭐가 돼요? 그걸 믿니? 설마 믿은 건 아니겠지? 믿는 거에서 어디 가서 우리 국어 선생님이 다운이가 다울리에 속을 이러서 애들 앞에서는 진짜 엉뚱한 얘기도 못해. 자, 여기에 단어 중에서 리을 탈락된 녀석도 있죠. 뭐가 있어요? 활 더하기 살은? 활살이 아니라 화살. 자, 그 다음에 딸님이 아니라 따님. 아들님이 아니라 아드님. 예. 딸님이요? 그러니까 리을 탈락돼서 따님이 된다고. 딸님이요? 예. 원래는 딸 더하기 님이에요. 님이에요, 림이에요? 님. 딸님이요. 님, 왜 그러삼? 그러니까 리을이 탈락돼서 따님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있는 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근데 리을 탈락에다가 꼭 별표 치시고, 자, 우리말에서 원래 의문의 변동은 원래 표기에 잘 반영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고 발음을 따로 하는 건데, 이 녀석 표기에 뭐 해준다? 예, 반영되는 녀석입니다. 정말 몇 안 되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표기에 반영되는. 멋지다. 내 카메라 이렇게 밖에서 하시는 거 맞죠? 예, 저 안 나와요. 근데 배는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자, 다음에 히읗 탈락 갑니다. 얘는 이건 별로 안 어렵죠. 히읗 탈락은 좋아할 때 여러분 좋아야 좋아야. 예, 만하가 아니라 만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히읗 탈락입니다. 이거는 굳이 내가 더 설명 안 합니다. 히읗 탈락되는 건 있는 거. 그럼 여러분 얘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얘 발음 어떻게 돼요? 안내죠. 자, 여기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자, 얘를 설명할 때 어떤 탈락의 규칙이라고 설명할 거야? 자, 히읗이 없어진 거야. 그지? 히읗이 발음이 안 돼. 자, 그러면 히읗 탈락으로 볼 건지 아니면 니은이 받침이 뭘로? 니은으로 되는 무슨 규칙? 자음군 단순화로 볼 거냐는 거지. 자음은 단순은 아니에요? 겹받침이잖아요. 정답이에요. 우와, 역시 이양. 자, 그러면 히읗 탈락이 되려면 어떤 경우야? 자, 얘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되려면 여기서 하나가 없어져 버려야 되지. 근데 히읗 탈락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돼? 하가 일단 돼요. 그러고 나서 하가 여기서 히읗이 탈락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읗 탈락은 뒤에 뭐가 올 때 보는 거야? 모음으로 시작되는 녀석이 올 때를 히읗 탈락으로 보는 겁니다. 예. 요거 개념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히읗 탈락은 표기에 반영? 안 됩니다. 어쩐지 네가 그렇게 쓰더라. 너 좋아해. 그래서 이렇게 쓰더라. 아, 이거 애교 치잖아요. 애교는 비음, 종황행. 너무 좋아하는데? 예, 제 애교가 먹히나 봐요. 21세기에 먹히는 애교가 있네요. 그냥 거기까지만 해주지. 거예요. 여기서 안 해드릴게요. 나 목요일 밤 기분 안 좋아요. 왜요? 내일서부터 수업이야.
아, 근데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오늘도 수업이 없고 아까도 클리닉 왔다 갔고 어제 3시부터 클리닉 계속 왔었어. 뭐 특별하게 뭐 제가 밤에 여자친구 못 만난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다 볼게요. 근데 입을 다물게요가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할만한 할 만하면 쌤이 더 상처받으실 것 같지는 내가 않아요. 왜 상처를 여러분 제가 2학년들한테 저런 취급을 받고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권상 이 추락의 현장이야. 니들은 놀려도 그래도 최소한의 그 저게 있었어. 그 지켜주려는 선은 있었어. 2학년은 선이 없어. 심지어는 진짜로 나한테 뭐라고 해. 뭐라는데요? 아니 여기서 하면 안 돼. 찍고 있구나. 찍혔어. 자 이번에 의탈락 가죠. 자 의탈락은 모음에 있던 어간에 있던 모음에 있던 의가 탈락되는 것이 뭐가 있니? 이거 너무 쓰다에다가 어잖아요. 이거 너무 중고등 그거 이게 아니잖아. 자 그럴 때 의가 탈락되고 뭐가 돼? 써가 되죠. 자 의탈락입니다. 이거는 여러 맛이 쓰다에도 사용되고요. 어디에도 돼. 이거 써! 모자 써! 다 돼요. 이거. 그 다음에 그럼 물어볼까? 문을 잠그라고 명령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 잠구어 잠그 아가 결합돼야 돼. 그럼 잠가가 돼야 되죠. 자, 이때 의가 탈락된다. 담구어가 아니라 담가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의탈락이었습니다. 자, 의탈락도 중요하죠. 여러분, 의탈락도 뭐가 중요해? 표기가 되죠. 표기에 반영해 줍니다. 오, 그래도 잘 기억하고 있네. 아니, 기억할 건 기억하고.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근데 왜 정작 중요한 건 기억을 못 하냐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문과 가야겠네. 그걸 확실하게 다져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국어국문학과 가셔야 돼요. 저처럼 그러면 박학, 다식, 유형, 저거에 안 지켰지만 제가 지금 허리가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유연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같은 모음이 두 번 나오는 걸 우리 발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가다라는 어간에 명령할 때 쓰는 어미 뭐가 붙은 거야? 아가 붙어야 돼요. 그러면 너 집에 가. 길게 끄는 거 아니에요? 가. 자 같은 모음이 두 번 나왔으니까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탈락되고 가 되고요. 건너간다가 아니라 건너간다 그냥 그대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거.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근데 모음 탈락, 동일 모음 탈락도 여러분 뭐 해준다? 표기에 반영 해준답니다. 그래서 얘네를 묶어서 그냥 모음 탈락으로 보면 모음 탈락은 표기에 반영 해준다. 리을 탈락 표기에 반영 해준다. 그거 필요만 안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자음분단수라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탈락 중에서는 표기에 반영해 주는 것들이 꽤 있다. 자, 이번엔 첨가 갑니다. 자, 첨가는요, 뭐랑 좀 구별해 줘야 되니? 사이소리 현상이랑 구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지금 니네 머리 아프지? 사이소리에서 이거예요. 배웠잖아. 니네는 안 배웠고, 3학년들은 배웠잖아요. 사이소리 현상은 소리가 뭐 할 때? 덧나는 현상 얘기예요. 나무 가지야, 나무 까지야. 까지가 되잖아. 그래, 된 소리가 없었는데 된 소리로 소리가 덧났잖아요. 나무 잎이야. 나무 잎이 된다고. 니은 소리가 덧났어요. 자, 그걸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 뭔 거고? 사이시옷인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없던 소리가 생기거나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 그래요. 그 사이소리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주려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표기해 주는 시옷이
사이 시옷이죠. 자, 근데 의문의 변동에서는 사이 시옷이라는 개념을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왜? 쓰면 사이 시옷은 표기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발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 시옷이 아니라 여기서 무슨 현상? 사이 소리 현상을 더 쓰는 거고요. 어쨌든 니은 첨가는 사이 소리 현상에도 생기고요. 그냥 내도 생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니은 첨가는 기본 개념이니까 자, 합성어, 파생어라는 거에 대한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의 형태소에서는 갑자기 안 생겨요. 반드시 두 단어가 뭐 할 때? 합쳐질 때입니다. 네. 합쳐질 때, 예를 들어, 매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갖는 뭐야? 접사예요. 그 다음에 입이 왔다고 해봅시다. 자, 사이에 앞말이 뭘로 끝나니 지금? 니은이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되는 경우, 예, 자음은 안 오고 모음이 바로 왔죠. 자, 이 경우가 바로 그 조건이에요.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이라는 녀석이 옵니다. 선생님 그 반모하고 제이예요. 예, 요거 반모음을 우리나라 이모음에다가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니네 예루살렘을 어떻게 쓰니? 아, 니네 요한이라는 사람 이름 어떻게 쓰니? 진짜요? 예. 조던. 예, 맞아요. 조던이 요한이에요. 우와 여러분, 죄를 Y로 발음하는 게 훨씬 많아요. 예. 진짜요? 예. 제루살렘이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요하네스버그가 아니라 요하네스버그예요. 진짜 몰랐어요. 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만약에 프랑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읽을 거예요? 양이에요. 양. 제이로예요. 선생님 응? 되는 거예요. 양동찬. So very familiar with Chinese name, right? 양동친. 비슷하지? 네. 그 중사람이 할 때 이런 거에서. 쌤 중국 사람들이 어쩌지 말 통할 것 같아요. 잠깐, 이거 나빠하면 내가 인종차별자가 되는 것 같고, 좋아하기에는 뭔가 껍짝지근하고. 근데 맞아요. 제가 태국 여행을 갔는데 중국 애들이 중국말로 말을 걸었어요. 아, 그러면서 미안하대. I'm sorry. I thought you are Chinese.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알아들었어? 내가 한 말 지금? 중국 애들이 나한테 중국어로 말 걸어서 내가 no, I'm Korean. 그랬더니 코리안이라고 안 했어. 나 중국어로 한국어는 얘기해줬어. 그랬더니 걔네가 한국어는? 그러면서 사과했어. 자기네들끼리 내기했대. 같이 이제 조그만한 미니버스를 타고 가는데 남자애 하나 여자애 둘이 탔거든. 지들끼리 막 중국어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거의 도착할 때 돼가지고 남자애가 나 이렇게 그 조그만 승합차 같은 데서 이렇게 귀구를 딱 돌아서가지고 그러면서 물어본 거야. 중국어로.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냐고 물어본 거지. 걔네한테 내가 스촨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나 본데 그게 아니라 한국어랑 얘기한 거지. 그래서 걔네가 Korean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더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중국인일 거다. 중국인 한 명은 아니고 한 명은 맞고. 아니, 중국 애들 3명이서 나를 완벽한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나를 얘기를 했다니까. 내기가 아니라. 그리고 얘기했잖아. 그 제인, 웨일즈에서 온 제인. 네? 아니에요. 있어요. 자, 됐고요. 있는 거.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여기에 들어가고 되면 여기에 뭐가 첨가돼야 돼? 니은이 첨가되니까 어떻게 돼? 닙이 돼야 되네. 이게 니은 첨가입니다. 있는 거. 근데 여러분, 니은 첨가만 있는 게 아니라 니은 첨가도 있습니다. 아까 같은 거 어느 경우? 나뭇잎. 예, 이 경우는 문잎이 되죠. 자,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 뭘 넣어주는 거야? 사이 시옷을 넣어줘요. 자, 그럼 시옷은 뭘로 발음돼? 디귿. 디귿. 자, 받침은 뒤에 이 몸이 왔으면 여기는 뭐가 첨가되고? 니은. 자, 니은 앞에 있는 디귿은 뭘로 바뀌고? 니은으로 바뀌고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니은이 첨가돼 버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해볼까?
아니죠. 아니죠. 네. 자, 받침으로 끝났어. 그지? 그리고 뒤에 이 반모음이 왔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첨가돼야 돼? 약. 니은 첨가. 자, 니은 때문에 기억이 비음화 일어나서 뭘로 바뀌어요? 이음으로 바뀌어야죠. 그럼 내, 공, 약이 돼야 돼요. 자,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네, 뭐냐. 니네가 잘 안 쓰던 단어를 가봐야죠. 능막현. 예, 그럼 바로 틀린 거죠. 근데 저 잠깐. 늑막에 생기는 염증이야. 그러면 자음으로 끝났고 뒤에 여가 왔어. 그럼 뭐가 첨가돼야 돼? 니은 첨가돼야지. 능망역. 정답. 능망령. 능망염이 돼야 됩니다. 능망령. 쓰니까 하면서 하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 하셔야 돼요. 능망령. 또 중고한다. 능망염. 능망염. 내 먹냐. 쌤 잘할 것 같아. 금방 금방 배우고.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이 칭찬. 이제 이 나이에 중국어 배워서 뭐 하겠어요? 중국 여행 가세요. 이제 저 중국은 가고 싶지 않아요. 대만 가세요. 대만. 싫어요. 대만하고 중국은 정말 안 끌려요. 진짜요. 네. 나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중국어를 배워서 서진이와 중국어로 대화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당황하고 그래. 너 같으면 하겠니? 안 할 것 같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안 배운 거 하나 들어갑니다. 자, 반모음 첨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말 그대로 한번 가볼게. 밑에다가 여러분 하나 가보세요. 자, 피어라고 하면 니네 얘 발음 어떻게 할 거야? 얘를 왜 굳이 그냥 줄여. 그냥 피어 하면 되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입니다. 모음으로 끝났고 단모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원래 모음이 연달아 나오는 거 약간 부자연스러워 한다 그랬지. 자, 그 경우에 반모음이 첨가가 돼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뭐가 발음되겠어? 피, 여가 되는 현상이에요. 여. 피였다. 이렇게 발음해도 오케이입니다. 허용이에요. 피 없다고 피. 예, 맞아요. 근데 쓰는 건 피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 발음을 요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쓰는 거는. 오인데요. 예, 쓰는 건 오지만 발음이 요인 거는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니? 반모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피여로 발음되게 되면 어가 뭘로? 여로. 뭐로 볼 수 있어? 교체야. 그런데 왜 첨가냐고. 이렇게 되면. 이거 아까 전에 그거. 네, 그거예요. 반모음을 자음으로 처리할 거냐, 모음으로 처리할 거냐가 여기서 생겨요, 문제가. 생각해봐, 여러분. 피어가 피여가 됐어요. 근데 지금 봐봐. 설명이 안 맞죠? 반모음이 첨가돼서 여가 됐어. 교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가 여로 교체된 거야? 그럼 얘는 뭘로 봐야 돼? 모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열을 반모음 플러스 어로 봅니다. 그럼 반모음이 첨가된 거죠. 있는 거. 얘를 반모음으로 보면 첨가로 보는 거고요. 자음으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교체가 돼야 돼요. 달라요, 개념이 있는 거. 자, 마지막 축약은 너무나 뭐하니까? 쉬우니까. 축약은 히읗하고 뭐가 만나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 자, 만나면 키읔, 티읕, 피읕, 치읒이 되죠. 요거 니네 시험범위입니다. 2학년. 조타가 아니라 뭐야? 조타. 네?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방금 비슷한. 쌤 32분인데요. 2분 끝! 와. 아까 공정 여행? 공정 무역?